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현대중공업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비상장 회사가 하나가 있는 연결 대상 회사 수가 비상장 회사 하나가 연결 대상으로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처음에 회사 설립이 19년도에 됐는데 이게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기존에 현대중공업에서 현대 한국조선해양으로 하나 만들고 그거에 딸려 있는 걸로 뭐고 이거 현대중공업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야들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지주에 한국조선해양 조선해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호 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도 이거 뭐지? 무슨 주라 그러지? 이거 그 배당금 먹고 살아가는 회사, 지주회사. 이것도 지주회사고 이것도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을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현대중공업을 IPO를 하면서 상장을 시키면서 20%를 유상증자가 아니고 공개 매수를 하는 거지. 삼자 배분. 그래서 그 80% 가까이를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중 유통되는 거는 한 20%도 안 되는 거지. 3호 중공업도 20%, 3호인가 미포를 한 둘 중에 하나가 40몇 %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이걸 왜 상장했냔 말이지. 이걸 물적 분할을. 짜증난단 말이지. 그래서 물적 분할돼서 19년 됐다. 요렇게. 자,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다. 조선사업이 매출이 76%고 해양 플랜트가 5%고 엔진 기계가 18%, 엔진은 대형 엔진, 힘센 엔진, 육상용 엔진 발전 이런 걸 한다고 보면 되고, 회사채는 19년부터 지금까지 뭐 A 마이너 등급, A2 마이너 등급, A 마이너 등급, 굉장히 뭐 조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업은도 A2 등급, A2 등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21년 작년 9월에 상장을 했다. 상장을 하고 13만 얼마가 올라가다가 지금 10만 원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지금 한영석 대표이사로 그 기존 입사했다가 그 어디더라, 사모중공업을 대표를 하다가 넘어왔던 그냥 자체 내에서 키운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자, 최대 지분율이 100%에서 79%, 그건 거의 80%, 물적 분할을 했으니까. 자, 19년 6월에 물적 분할로 현대중공업이 설립. 17년 7월에는 현대일렉트릭 에너지를 선박 디지털 사업 부분으로 샀다. 그래서 이게 관계회사로 말겠지. 그리고 20년 6월에는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선박 디지털 사업 부분을 영업 양도, 선박 디지털 사업 부분을 다시 이제 현대글로벌 서비스에 이제 양도를 했네. 자, 19년도에 이제 생산 경영 시스템 PMS 최고 등급 7레벨 등급 받고, 19년에는 힘센 엔진 인도 원전 시장 첫 진출을 하기도 하고, 19년에는 현대중공업 업계 최다 조선 기술사를 배출하기도 하고,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연속 금메달, 자, 세계 최대 출력 힘센 엔진 신모델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 대형 수송함 2, 차세대 이지스함 수주도 하기도 하고 19년에, 그리고 특수선 2800톤급 호위한 3번함 서울함을 진수하기도 하고, 19년 11월 같은 경우는 180만 톤 요세미틱 산화 에틸렌 반응기 2기를 제작 완료. 해양 플랜트, 영국 로이드 성급, 로이드 길드, 로이드 무슨 성급이라는 건 무슨 배를 이렇게 인정되지 뭐 이렇게 얘는 100km 정도에서 200km 나가니까 얘는 뭐 A 등급, 뭐 2등급, 한우 A 뿔뿔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 매기듯이 얘네들도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하림에서 나온 닭이면은 뭐 몇 톤은 그런 거 있잖아. 막 계량했듯이 이런 성급들이 있어. 뭐 노르웨이 성급, 뭐 성급, 영국에서 이게 배들을 이렇게 측정해주는 걔네들이 이제 인정한 거지. LPG 추진 연료 공급 시스템 기본 승인을 하는 로이드 성급에서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 믿고 이 배는 이런 거야, 인정된 거야, 그런 거. 엔진 LNG 가스 공급 설비 구축, 37년 연속 세계 우수 선박 LNG FSRU TCOS P호 외 4척이 세계 우수 선박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조선 첫 LNG 추진 컨테이너스 착공, 엔진 콤팩트 힘센 엔진 H21M 개발,
조선 선박용 통합 제어 시스템 하이콘 형식 승인, 일본 NH 외에 이렇게 또 있고 쭉쭉 계속 성장하면서 20년 11월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미얀마 쉐 가스전 3단계 공사 발주 의향서 LOI 접수하고 울산시와 고자장은 뭐야? 자석 연구 개발 협약 20년에는 세계 우수 선박 3척에 선정되기도 하고 조선업계 최초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이중 연료 엔진 디젤 연료 다단 분사 기술 개발하기도 하고 10메가와트급 한국형 해상 풍력 부유체 해상에서 떠서 10메가와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 인정받기도 하고 맞지? 머스크사로부터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첫 수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한다 이 말이겠지. 1기, 2기, 3기 이제 19년도 설립했으니까 작년 19년 7천만 주가 주식 수가 있었는데 현재 2020년까지 7천만 주였는데 2021년 3분기 9월 17일인가 그때 상장을 해가지고 그 1,800만 주가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액면가는 그대로고 자본금이 그런 식으로 되었다. 현대중공업이 선박이 75%, 가동률, 공장 가동률 60%, 플랜트는 5.3% 3천억, 가동률 13%, 가동률, 공장 가동률, 플랜트 공장 가동률이 13%, 엔진은 설비, 엔진하고 설비가 이제 1조 600억 매출을 올렸는데 18% 정도 차지하고 가동률은 엔진 쪽의 가동률이 95% 가동률이 돌아가는 거지. 선박은 아직 60%밖에 안 들어가고 합 5조 8천억 정도를 3분기까지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조선 사업은 한국 조선해양 할 때도 알렸다시피 대형 건조 설비 배 한 300m짜리 만들려고 하면 엄청 넓은 장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 크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그 독 뭐 이런 것들 자본 집약적이고 장치 집약적이다 보니까 누구도 쉽게 돈이 없으면 시작조차를 하기가 힘든 거지. 그리고 그거 앞 시간에 했듯이 211개의 조선사가 막 한 40% 막 한 60% 정도 날아가고 60 몇 개밖에 안 남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돈도 인건비도 굉장히 건조 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작업 특성상 자동화가 안 돼 있어 다수의 기술자 인력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 뭐 이게 한진중공업 이런 거를 부도 처리 못하고 그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나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동차 산업도 그렇지만 막 밀어붙여 잘 맞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쌍용차나 이런 거는 그 시장에서 이제 도태되면은 도태를 시켰어야 되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맞지. 그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질질 끌려갔던 것도 있지. 사업 특성상 전반 산업인 해용 산업의 시황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후방 산업인 철강, 기계 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일반 상선 외 국가 방위에 필요한 해경,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방위 산업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장치 산업이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설비의 사양, 설치 지역, 원유 또는 가스 생산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방대하고 제작 공기가 길고 금액도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고품질의 제작 기량이 요구되다 보니까 다수의 기술 및 기능 인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엔진사 기계사업 같은 경우는 선박의 보기, 주기 엔진이 주요 제품으로 조선산업과 밀접을 파는 이런 거, 그거 조선에서 파는 거니까 조선과 그리고 그 육상에서 엔진 들어가는 거는 발전기 이런 걸 많이 쓰겠지 맞지? 그리고 조선 해운 산업이 발달한 국가의 경쟁력이 있는 엔진 제조사가 밀집해 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뭐고 독일사 맨지 ES 그리고 뭐 또 윈터 가스 디젤사의 제품들이 양분하고 있다. 당사를 비롯한 엔진 제조사들은 라이센스로 엔진을 제작 조선소에 납품하고 있는데 선박 보기용으로는 사용되는 중형 엔진의 경우 당사는 국내 유일의 자체 브랜드인 힘센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 힘센 엔진은 세계 1등 시작 마켓 점유율 25% 정도 힘센 엔진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라이센스와 경쟁 중이다. 자 이렇게 다 있고 가격 같은 경우는 배 한 대 보면 크루드 오일 탱커 32만 DWT급 요거 제일 큰 거 같지 맞지? 32만 요게 100만 달러 100만 1000만 1억 달러 같으면 1000 곱하면 한 1000억 정도 돼. 배 한 척에 1000억 제일 비싼 건 한 1000억. 그리고 또
컨테이너 캐리어 23,000 TU 23,000개 실을 수 있는 요거는 1000 곱하면은 1800억짜리가 맞지. 그리고 LNG 캐리어 요거는 17만 CBM급 요거는 한 2천억 정도 배 한 척에 2천억이지. 열대해뿐만 2조 원짜리지 맞지. 수주가 고려되는 거지 맞지. 배 한 척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배가 좀 비싼 거는 1000억 좀 싼 거는 한 300억 이렇게 하네. 얘들 거는 미포조선인가 사모중공업은 잔잔바리 중형급, 대형급은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사느냐, 미포조선을 사느냐, 고르는 거는 그거지. 나는 중간 배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러면 미포조선. 나는 현대중공업 큰 배가 많이 팔릴 것 같아. 현대중공업. 엔진까지 나 생각할 것 같아. 그럼 현대중공업이 엔진까지 하거든.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된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을 고르면 된다. 이것도 저것도 싫고 그냥 배당금이나 받을란다. 그러면 한국 현대중공업 지주를 고르면 된다. 짜증난다. 자, 조선사업은 프랑스 소재 크로스타사와 강림중공업 등이 기업으로 이렇게 부품들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이탈리아 소재 G사 등으로 이렇게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있고 엔진 사업 같은 경우도 현대 IFC, 스위스 소재 ABB사 등으로 부품들을 공급받고 있다. 자, 조선에 들어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해양 엔진 기계 뭐 이런 것들 있겠지. 조선 같은 경우 스틸 플레이트 톤당 원인데 요게 20년과 21년 20년과 21년이 배 가격이 두 배로 뛰어버려. 스틸 강판 같은 경우는 유통 뭐 60만 원짜리가 120만 원 하고 톤당 현강 같은 경우는 톤당 68만 원짜리가 110만 원 두 번. 그리고 페인트도 3.1불 하던 게 3.7불 그것도 한 30% 상승했고 그 셋땡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버리고 맞지? 후판 제조 원료 뭐 스크랩 가격 현강 같은 경우는 스크랩 가격이네. 그리고 페인트는 나프타 등 1차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가가 확 올랐다. 갑자기 재료값이 확 뛰는 거지. 자, 또 뭐 있노? 공장 가동률 아까 얘기했었고 투자 현황 이거 뭐야 주요 투자 현황은 뭐 이렇게 뭐 저감 설비, 도장 공장, 이도크 게이트 노후 교체 뭐 이런 거 한다고 돈을 총 투자액 5,900을 쓰는데 지금 2,100억 정도 남아 있다. 3,800억 썼고 이렇게. 자, 향후 투자 계획 2,100억 정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2021년 4분기에 1,400억 투자하고 2022년에 6,180억 투자해서 총 2,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출 조선사업은 수주에서 인도까지 갖다 주는 데까지 2, 3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 계획이다 보니까 진행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3년 다 하고 배 다 만들어서 돈을 싹 받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마일스톤처럼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마일스톤은 이정표 이게 보통 이정표 1kg 왔으면 1kg 왔는 만큼 돈 받고 또 1kg 왔으면 1kg 왔는 만큼 돈 받고 이정표처럼 이게 바이오 쪽도 이렇거든. 일상 했으면 일상에서 돈 얼마 받고 이상가 했으면 이상 얼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것도 배도 그렇겠죠. 이거 건설도 그렇고 건설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짓는데 오피스텔 짓는데 2년 걸리잖아. 한 2년. 그러면 다 짓고 나서 돈 받으면 돈 중간에 띠먹을 수도 있고 맞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얼마큼 짓고 돈 받고 얼마큼 짓고 돈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 총 제조원가에서 대한 실집행 제조원가의 투입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하고 진행률 계약금의 진행률을 곱하여 매출이 이루어진다. 선박 건조가 시작되는 설계부터 매출이 발생 시작되고 주요 기자재가 투입되는 도크 작업 전후가 최대 매출 규모가 인식된다. 그러니까 도크 작업, 설계도 만들면 그때부터 매출이 발생 시작하면서 주요 기자재가 투입되는 도크 작업, 도크에 이제 막 만들어지는 그때가 전후로 대규모 매출이 인식되고 인도시 계약 대금과 동일한 수준의 매출이 또 인식되고 수금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거 매출이 인식되고 수금이 배를 다 주고 수금이 이루어지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다. 중간 돈 주겠지. 돈 찍으면 왜 안 맞지? 주겠지. 주겠지. 여기 보면 수출 중에 2020년과 대비해서 선박 엔진 부분이 수출이 그 2020년 1년치가 2,700억치인데 지금 3분기인데도 2,500억치가 팔렸어.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 매출이 떨어졌거든.
1년 매출 8조 3천억 매출 올렸는데 2020년 지금 수치로 나가서는 5조 3분기까지 5조 8천억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제 8조 3천억 넘기 힘들게 보이는데 엔진 부분에서는 수출이 뛰어넘는 걸로 보인다. 조선 부분의 판매 전략은 뭐 고효율, 친환경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뭐 조선 사업 부분 시장 선도 제품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걸로 판매 전략을 했고 뭐 이렇게 플랜트 해양 플랜트 이런 거는 국영 석유업체 발주공사 대비해서 현지 업체들과 이제 니 좋고 내 좋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막 그러고 또 영업력 집중하고 동남아시아, 중동, 중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이런데 자. 엔진 기계는 이제 판매 전략은 조선소 집중 영업하고 LNG 운반사, LNG 뭐 탄소 중립, 탄소 저감, 환경 기계 제품, 박용 펌프 뭐 이렇게 친환경 엔진을 선호하는 육상 발전 시장, 가스, 디젤 터빈 엔진 뭐 이런 것들, 민간 발전, 민자 발전, 해외 원자력 비상 발전기 공급 자국 획득 이런 것들 있다. 수주 상황은 21조가 남아있고 조선이 16조 남아있고 해양 플랜트 2조 기타 2조 그래서 21조가 수주 잔고 남아있다. 요거 다 만들어줘야 된다. 파생 거래는 이게 이제 얘들이 거의 수출이 한 9대 한 75대 25 비율로 수출 가다 보니까 파생 상품 이게 원화를 이렇게 선도 계약 통화 선도 계약을 해서 그런 거 외환의 손실 보는 것들은 해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부채율은 얘들 144%고 순 차입금 비율은 차입금은 이자를 주면서 은행에서 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돈을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맞지? 이자를 적게 낼수록 좋으니까. 근데 얘들이 부채가 144%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2조 9천억이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차입금은 예금에서 차입금에서 예금을 나누면은 빼버리면 빼고 자본을 나누면은 순차입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입금에서 예금 현금성 자산을 빼버리면 18% 정도는 18%는 정기 말에 49분 18% 증가할 수 있는 게 이거 뭐다? 상장했잖아. 상장하면서 자본을 땡겨왔잖아. 맞지? 그래서 시총을 확 튕가버려가지고 1800만 주 그게 시중으로 풀려가지고 이게 자본금이 증가되어서 이 순차입금 비율이 그리고 부채 비율이 감소됐다 보면 된다. 자, 금융자산과 부채, 금융자산과 공정가치 이거는 금융자산은 6조 2천억 원, 뭐 계약자산 한 2조 2천억,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조 7천억 뭐 이렇게 그리고 공정가치 회피 수단으로 한 546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패스. 자, 패스. 연결 실체는 장래에 선박 대금 등 입금 시 예상되는 환율 변동 아까 전에 말했던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은행 외 15개 은행과 파생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파생 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 은행이 제공한 선도 환율 나는 1년까지 달러를 1130원 가격 1030원이 되더라도 난 1130원 쳐줄게. 그 대신 1200원 나오더라도 1130원 쳐야 돼. 그러면 서로가 이제 계약을 한다는 거지. 그때까지 계속 그 사람, 그 회사하고 이제 은행하고 달러 계약하는. 그러니까 누가 더 이득 볼 건지는 막 서로가 머리 굴리겠지. 그래 평가 내역과 손실이 다음과 같다. 통화 공정가치 위험 회피로는 통화 선도, 현금 흐름 위험 회피로는 통화 선도, 통화 수합. 바꾸는 거 이게 교환하는 거 수합. 자, 또 넘어가고. 자, 파생 상품으로서 그렇게 이게 통화 수합하고 막 이래가 통화 선도를 해가지고 금융 수익이 165억 벌었는데 비용이 5,611억이 나갔어. 165억 벌었는데 통화 선도로 이제 이게 달러 이런 것들. 근데 나가는 비용이 5,600억. 손해 본 거지. 그러니까 총 915억을 이렇게 해지 차원에서 했는데 수익은 915억 벌었는데 손해 본 거는 5,635억이 손해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 흐름 회피 처리가 적용된 파생 상품의 평가손이 73억 정도에 대해서 이연 법인세로 조정되는 19억을 차감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패스. 연구개발은 LNG 탱크 제작 개발 척당 기준 진도 해놨는데 자 척당 기준 뭐 맨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건 대형 엔진 부품 제작 생산 마력 기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야. 디젤 엔진은 이렇게 생산 마력 기준으로 이제 뭐 그것은 계약을 한다. 에코프로 HN한테는 계약금 63억을 VOC 저감 설계 제작 설치 이런 것들을 주요 계약을 했다. 선박 설계 해석 기술 개발, 선박 성능 운항 구조 최적화, 해양 구조물의 운동 구조 계류 설치 성능 평가, 친환경 엔진 및 핵심
기자재 개발, 함정 설계 및 해석 기술 개발. 당사는 조선해양, 엔진기계, 특수선, 사업부별로 설계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조선해양사업부의 경우 기능을 세분화하여 선박 기본 설계와 조선 설계, 해양 설계 부분을 구분한다. 기본 설계의 경우 선박의 기본 영업과 기본 설계를 담당하고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선박 제작을 위한 상세, 생산 설계를 조선 설계에서 수행하고 해양 설계의 같은 경우 해양 구조물, 플랜트의 기술 영업부터 기본 상세, 생산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엔진 기계 사업부는 대형 엔진과 박용 엔진을 구분되고 대형 엔진과 박용 엔진 이거 선박용 엔진 이거 박용이 나 검색에 뭐 안 나오던데 그래 선자 이가 선박용 모르겠다 이거는 설계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수선 사업부는 함정 설계 직능별 부서를 통해 설계를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쭉 연구개발비는 한 450억 정도를 썼고 이게 전체 매출의 0.7% 작년에는 20년에는 807억 정도 썼고 0.97% 19년에는 한 484억 0.89% 정도를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다. 자체 연구로서는 LNG 탱크, 연료 탱크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하기도 하고 디지털 트윈 상용화 기술 개발하기도 하고 10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을 개발하기도 붕붕 뜨는 거 중대형 에너지 엔진 성능 품질 향상 기술 개발하기도 하고 힘센 엔진 신모델 개발, FGSS 핵심 비자재 설계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수중 방사 소음 예측 정도 향상 기술 개발, 함정 RCS 고려 함형 최적 배치 기술 개발, 차세대 함정 선형 개발, 이렇게 물을 잘 흐르는 선형 개발 이런 것들. 외부 위탁 교육도 하기도 하고 서울대 뭐 부산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지적재산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부가 인정하는 세계 인류 상품 총 23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려 그러면 세계의 한 5% 안에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게 23개나 된다. 5% 안에 들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남 흉내도 못 내는 막 그런 기술이 있는 거를 세계 인류 상품으로 꼽는데 그게 23개나 있다. 특허 실용 신안이 1880건 이런 게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산업의 성장성 같은 경우 16년 같은 경우는 2006년, 7년, 8년이 조선 슈퍼사이클이 와가 발주가 폭발했었고 16년은 극심한 발수 침체 17년 큰 폭 반등에 의해서 18년 추가적인 발주량 회복 19년 미중 무역전쟁 분쟁하고 20년엔 코로나로 발주 다운되다가 21년에는 이제 백신 접종 확대하면서 수주 전량 감소하고 강화된 환경 규제, 안전 규정 등으로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교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 요소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다양한 상품군, 세계 유수 선사와의 거래 실적, 미리 많이 팔았는 거, 선박용 주료 기자재 자체 제작 그러다 싸니까 조달을 바탕으로 조선 부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조선해양의 우수한 R&D 저것끼리 다 하니까 미포조선, 삼호조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중공업 지들이 다 하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50% 그거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R&D 인프라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선박 기술력을 갖춰 시장 변화에 지속 대응하고 있다. 20년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컨테이너 운반선의 시장을 비롯해 컨테이너 운반선 같은 경우는 우민료가 엄청 올랐잖아, 맞지? 해운 시장이 최근까지 화랑을 이어오면서 선주사들의 신조 발주 심리가 금년대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배 사면은 돈 된다더라 이건 거지. 컨테이너 운반선 시장의 기록적인 호황을 이어가며 컨테이너 운반선 신조 발주량이 강하게 증가하고 있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 만족을 위해서 노후선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로서 전망. 왜? 우리 바다에 오래된 배는 오지마. 오면은 세금 많이 먹을 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친환경 기조에 따라서 LNG,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위주가 발주가 꾸준한 증가세를 볼 거다. 아니면은 뭐 무슨 말라카 해협, 뭐 저 도버 해협, 도버는 영국이고 저 어디고 수에즈구나 이런 거 통과할 때 노령 그거 선박은 뭐 이렇게 한 통과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너들은 한 100억 내라 이러든지 그러면 운임료도 안 나오고 막 또이 안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울면서 이제 아우 배 바꿀란다 하면서 배 바꿀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 페널티를 주겠지. 자, 현대중공업은 점유율이 28%, 20년에는 22%, 19년에는 25%. 이게 의미 없는 게 뭐냐면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게 세 개 다 가지고 있거든. 이게 한 50% 가까이 된다. 50% 가까이.
나머지 대우조선해양 20%, 삼성중공업 29%. 이거 두 개 합쳐봐야 50%. 이 세 개 현대가가 배는 꽉 잡고 있다는 거지. 자, 신규 사업을 생각하는 게 LNG선, 부유식 저장 기화 설비 장치, FSRU, LPG선 및 LNG 연료 추진 탱커, 대형 탱커, 컨테이너선, 시장 분야의 경쟁력 유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시장을 선도해갈 예정이고 LPG, 메탄올, 에탄,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탄소 제로 시대에 대비해서 향후 차세대 연료를 받고 있는 수소, 아모니아 추진 운반선도 검토, 개발해서 시장의 다양한 기술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시장을 지배 강화해갈 계획이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도 해양 플랜트의 화공 기기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고도화 설비 추가 증설 추세로 RFCC 등 기계의 꾸준한 발주가 예상된다. 지금 뭔 말인지 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형 컬럼류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응하는 추세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수요 변화에 따라서 가스 플랜트 증가로 스토리지 탱크 발주가 증가하고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턴어라운드 시점이 도래한 공장에 대한 리뱀핑, 익스펜션, 공사 발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심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이제 공장을 다시 올린다 이 말이겠는데 해양 플랜트 경쟁 요소는 가격과 인건비, 제작 설비, 공사 능력, 경험, 공기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만톤급 대형 플로팅 크레인, 1600톤 캔크리 크레인, 2기, 100만 톤급 H훅, 독 등 대규모 현대식 제작 설비와 풍부한 공사 수행 경험으로 동해 대형 공사에서 우수한 공사 수행 능력을 보유와 아울러 가격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자, 남미 요런 게 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장의 해양 프로젝트 발주가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발주처의 최고 우선 최고 우선순위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서 이제 자국 회사를 먼저 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해양 프로젝트 발주는 매우 제한적이고 동종업체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이다. 돈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전통적 오일 앤 가스 시장인 중동, 미들 이스트 외에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확대 집중할 계획이며 미진출 분야의 시장 개척 또한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근데 이게 돈이 잘 안 된다는 거지. 너무 그래야지 이제 자국 회사들도 이제 크니까 그런 것들. 엔진 기계 부분 같은 경우는 대형 엔진 같은 경우는 맨스 ES사, 그리고 윈터 GD사 제품이 양분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라이센스로 엔진을 제작 조선소에 납품을 하고 있고 선박 보기용으로 사용되는 중형 엔진 경우 국내 유일 자체 브랜드인 힘센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 힘센 엔진은 세계 1등 시장 점유율이 25% 세계 다수의 라이센스와 경쟁 중이고 육상 엔진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핀란드사가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맨스 ES 독일사가 20% 정도 차지하고 2강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도 힘센 엔진을 이용한 육상 중속 엔진 발전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엔진. IMO MEPC 76차 회의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 지수 EEXI, 탄소 집약도 지수 CII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저탄소 또는 탄소 중립 연료로 탄소 중립 연료로 엔진 연료의 변화가 전망되고 배터리나 연료전지 엔진과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변화도 예상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 선박 추진 시스템의 시장이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친환경 가스 혹은 더블 퓨얼, 이중 연료 하이브리드, 태양광이나 엔진 발전, 바이오 퓨얼, 친환경 발전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엔진 발전소의 대형화에 따라서 대출력 엔진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 독자 모델인 힘센 엔진과 EPC 관련 엔진 발전 모듈화 기술로 시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PC가 내가 적어놨는데 없네. EPC, PC 통합 그거라 같은데. 경쟁 요소를 보면 국내외 조선소 구조 조정에 따른 조선소 감소로 엔진 제조사들은 경쟁이 한층 더 심한. 왜 엔진 제조사들이 조종사들이 많으면은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하는데 조선소가 줄어드니까. 중국 조선소 같은 경우는 자국 엔진 사용 증가로 성장한 중국 엔진 메이커들도 경쟁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 원가 절감, 품질 차별화, DF 엔진, 경쟁력 우위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 손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다. LNG, 에탄, LPG, 메탄올,
연료 엔진 등에 대한 대형 DF 엔진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이중 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우리는 이제 이중 엔진 이런 것들을 선도하고 있으니까 영업계약 20년 4분기부터 신조 발주 시장이 컨테이너 아까 또 말했다시피 배하고 똑같이 큰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조선소들이 수주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수주 목표의 80% 수준을 상반기에 달성했고 하반기에는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 발주 움직임이 예상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탱크 특히 VLCC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선박 위주로 시황이 회복되고 있고 대형 선박은 현대중공업이지 사이즈가 큰 DF 엔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형 DF 엔진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이 치열하게 전개, 경쟁 우위에 있는 H35DF급 이중 연료 엔진을 비롯하여 독자 기술로 개발한 FGSS, SCR, BWTS 등 친환경 제품의 패키지 솔루션이 이제 섞어서 판다는 거지. 우리 묶어서 팔 수 있다 이런 거. 경쟁이 있는 가격으로 고객이 제공, 원가 절감 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저압 DF 엔진 AME-GA와 메탄올 연료 엔진을 수주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엔진 발전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과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회복되려면 시간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보이고 대형화 친환경 선호 추세에 따라 중류, 경유 시장은 점차 감소되고 가스나 이중 연료 발전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바이오 연료 이런 거 이제 콩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뭐 들기름, 참기름, 하이브리드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친환경 정책과 운영 비용을 줄이려고 고객 요구에 의해서 당사도 이에 대응하며 H54DF 대출력 엔진을 개발하여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당사의 축적된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화 등 EPC 역량 강화를 통해서 EPC 공사에 적극 참여. EPC가 뭐냐면은 엔지니어링과 구매 조달, 시공 등을 이렇게 통 과정을 책임지고 일괄 수행하는 거 턴키 방식하고 비슷한 거네 맞지? 턴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하는 거잖아 맞지? 구매 조달, 설계, 구매 조달, 시공까지. 자, 시장 점유율은 현대중공업 세계 1등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 30% 가지고 있고 대형 엔진도 20몇 % 맞지. 그리고 신규 사업을 생각하는 거는 SCR 질소 화합물 저감 장치, FGSS 가스 공급 장치, 스크루버, 자 BWTS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이런 것들도 환경기계 제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엔진과 패키지로 딱. FGSS는 해외 메이커에 의존하던 핵심 기자재를 독자 기술로 국산화한 거고 대형 엔진 라이센스인 맨즈 ES와 저압 DF, MEGA 엔진을 공동 개발해서 이제 같이 대형 엔진 라이센스 이제 그 엔진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지. 이름 같이 내고 엔진기계사업부에서는 고압, 저압, DF 엔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호하고 있고 LPG, 에탄 등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도 생산하는 가스, DF 엔진 시장에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육상 발전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을 중시하는 추세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엔진, 고효율 엔진에서도 선호하고 있고 가스 엔진, 각종 연료, 아까 바이오 디젤, 폐비닐 재생 연료 등을 사용한 엔진으로 대응하고 있고 대형 발전소가 대형화에 따라서 대출력 엔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힘센 친환경 대출력 엔진 H54DF 20MW급 이상을 개발해서 시장 진입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20년 11월 같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 조선해양이 이제 합작법인 셈코를 만들어서 힘센 엔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라이센스 사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로열티 나온다는 거지. 자. 재무 이걸 보면은 이제 얘들 보면은 어딨노? 여기 있다. 선박 건조로 4조 4,157억을 발생시켰는데 거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00억이고 엔진 설비는 1조 600억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 그 엔진 설비, 엔진이나 이런 거는 흑자고 그리고 기타 486억 중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0억이고 그리고 플랜트는 3천억 정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00억이야. 플랜트.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00억. 6조 2천억 매출 중에 마이너스 3,100억. 6조 2천억 아이가 안 되고 6조 2천 40억. 45억. 자, 요렇게 돼 있다. 그래서 6조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천억이다. 돈 못 벌었다는 거지. 매출 올리고 죽 써서 개줬다.
전자공시 재무제표는 짧게, 이거는 재무제표는 뭐 부도날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부도날 건드기도 없다. 요거는 짧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재무제표는 입으로